저희한테 하시면서 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계절을 떠올리시더라고요. 그 저희가 의도한 재료 이퀄 계절이 딱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일단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몸도 계절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분들을 우리가 알맞게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봄 되면 밭에 나가보면 냉이, 쑥, 달래처럼 이렇게 새로 돋아나는 새싹의 기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봄은 이런 새싹의 기운들을 우리가 먹어줘야지 긴 겨울 동안 땅을 뚫고 올라왔던 그런 기운이 우리 몸에도 들어와서 겨울에 좀 이렇게 움츠려 있었던 몸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이 활동할 준비들을 하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맛을 이렇게 그 채소 그 작물이 나오는 시기에 잘 맞춰서 수확해내면 그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자연의 원래 본질에 가까운 그런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싶은 욕심인 거죠.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주방 안쪽에 대한 공간이 항상 약간 비밀의 문 같은 걸로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의 공간은 디자인이 어떻게 되지? 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면서 일을 했었고, 네, 이런 걸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거를 내가 디자인하는 것에 접목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찾아다니게 된 학교 중에 하나가 요리 학교였어요. 오프닝 앤 러닝 레스토랑이라는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관련된 짧은 코스였고요. 그거를 들으려고 갔다가 우연치 않게 등록하는 날 보게 된 셰프 댄 바버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참관하게 됐고, 모든 게 다 새로운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본질에 가까운 요리를 하시는 분을 하필 그날 제 인생에서 보게 된 거죠. 요리를 공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그날 그 짧은 시간이었었어요. 우리 잠깐 모여볼까요? 커피 와서. 좋은 채소들을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이거를 아침마다 받아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였었어요. 처음의 계획은. 그러다가 본금에들 이제 테레사 농부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채소는 없으세요? 이런 채소는 안 키우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쓰고 싶었던 채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부님이 그거는 제가 안 하는데 해볼까요? 심어볼까요? 이것도 한번 키워볼까요? 근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어느 날은 그거는 한번 심어보면 어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작물은 처음 심어본 사람한테 잘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 것 치고 너무 결과물이 너무 아름답게 나온 거예요. 뭔가 새 생명을 싹 틔우는 그 재미를 농부님 덕분에 보게 된 거죠. 약간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연을 온전히 느끼는 경험인 거잖아요. 새 생명을 키우는 것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채소의 뭐 규격이나 모양이나 이런 형태들은 A급, 뭐 B급 채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에 익숙한 삶을 살다가 이건 못난이 채소, 뭐 B급 상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히려 맛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제 인식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된 거죠. 일단 저는 뭐 요리를 떠나서 굳이 제철에 나오지 않는 과일을 이렇게 환경을 해치는 방법을 통해서 키워내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고요. 제철에 나오는 채소가 가장 맛있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거리에서 내가 그 농부들이 어떻게 아침에 수확을 하고 그 전날에 뭘 했는지를 아는, 어떻게 얘가 키워지고 있는지를 아는 밭에서 가져오는 게 진정한 팜투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밭에서 촉촉한 이슬을 머금고 있는 그 채소가 이 맛을 봤을 때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누가 그랬는데 빌려 쓰는 지구에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주고 떠나면 안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그러니까 식재료에 대한 생각으로 약간 확장된 것 같아요. 물류 배송을 통해서 오는 채소들을 쓰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해서 쓰면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 내 스스로 부끄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거죠. 꼭 이게 지금 당장 지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닐지언정.
각각의 취향에 따라서 좀 선택하는 삶이 다른데 저는 여기 와서 사는 삶이 일로서도 개인적인 삶으로서도 제 약간 그 본질로 돌아가고 싶은 그 취향에 좀 맞았던 건 아닐까. 그거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내 취향을 약간 이렇게 좁혀나가는 그거에 조금 더 좋은 취향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영향력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디저트를 하게 된 계기가 요리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재료의 풍부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끌리게 돼서 코로나 때 이제 제일 결정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버려지는 농산물들이나 과수확이 되는 그런 작물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스크림이라는 방법이었어요. 작물들을 어차피 다 갈아서 쓰기 때문에 모양보다는 맛이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테크닉을 가졌어도 좋은 재료가 좋은 원물이 없으면은 이게 좋은 요리가 태어날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고 화려하기보다는 좀 진짜 제철에 맞는 딸기를 가지고 최소한의 이제 터치를 해서 이렇게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좋은 재료들, 좋은 먹거리를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좋아하는 재료여야 되고요. 왜냐면 저희가 신나게 만들어야지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이게 소통이 되려면은 남녀노소 방법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어디서 익숙한 맛인데 거기서 저희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거와 이제 페어링을 하는 거죠. 재료에 제일 잘 어울리는 식감, 뭐 비주얼, 페어링, 맛이 뭐 하나가 너무 묻히지 않을까 뭐 그런 작은 요소들도 다 신경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손님들께서 100% 다 전달이 안 돼도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 재료를 키우시는 농부님이 계시나 또는 소개를 시켜달라고 또 문의도 또 하고 그러면 또 연결이 또 되면은 이제 저는 델레떼입니다 소개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부심으로 또 키우시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이 재료가 자라는지 농부님을 뵙고 그 장소를 보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같이 어울릴 만한 또 재료나 그런 게 또 슬슬 또 구성이 생각이 나요. 마음에 든다. 이걸로 정하자. 하면 이제 컨택이 딱 되면은 이제 받거나 저희가 따로 가서 방문을 해서 받아서 그때 손질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저희는 그때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늘 항상 이제 제철 식재료만 사용해요. 냉동으로 된 이제 원물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첫 해는 한 겨울에 오셔서 뭐 복숭아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아 여기는 이때 아니면은 못 먹어. 약간 이런 인식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철이 언제예요? 질문들이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조금 인식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쉽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음식을 접하고 그러면서 또 뭐 친구들과 왔을 때, 뭐 가족들과 같이 먹었을 때 이런 좋은 기분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고스란히 좀 잘 전달되는 것도 저희 나름 이제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거야말로 저희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요리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죠.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은 우리 농업 기반으로 하는 채식문화 운동을 펼치는 채식문화 운동가입니다. 작은 아이를 낳았고 그 생후 한 달 만에 이마에 빨간 이제 자국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가 어디에 머리를 부딪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아토피다. 아토피가 사실은 이 약이나 이런 걸로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먹는 것부터 환경 뭐 이런 이야기를 주셨고 우유수유하는 엄마들끼리 이런 인터넷 동아리 같은 모임방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아기가 한 3살 정도 된 엄마가 있었는데 우리 애도 그렇다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임들이 있다 이런 말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수수파떡이라는 사이트였어요. 거기서 다양한 뭐 먹거리나 뭐 이런 정보들을 보고 일단 내가 모유를 먹이고 있으니까 우리 집 먹거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게 되고 이 먹는다는 일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채식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막막하긴 했거든요. 산과 들에 나고 있는 수많은 나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면서 옛날에는 다 먹던 건데 지금 먹을 게 너무 흔해지고 많아지니까 이제 굳이 먹지 않는 이런 먹을거리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다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계절에 맞는 채소들을 우리가 그래서 꼭 계절감 있게 먹자라는 것들이 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과 계절이 주는 그런 감각들을 몸은 계속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 먹거리 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왜 안 먹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조리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 먹어야 되지? 이 계절에는 뭘 먹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이제 어떤 음식을 할 때 음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도 이제 키운 거거든요. 2018년도부터 한국 사회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그 정보들이 그 학자나 전문가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활동가들에게는 그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공부들을 시작했고 사실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은 먹거리 관련돼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했던 일인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후 문제하고 먹거리 문제하고도 엄청 심각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농사니까 농사는 다 우리에게 이로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축산도 결국은 농업의 한 분야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농사와 관련된 먹거리가 기후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2018년도부터 저도 이제 비건이라는 그 내 개인의 삶의 지향도 바꾸게 됐고 제 교육의 방향도 그렇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이런 운동을 쭉 계속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농부로부터 온 것 같아요. 조리가 단순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원물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조리할 때 사용하는 주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신선하고 좋은 상태의 것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식품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나는 내가 돈 주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사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의 먹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눈에 보여져요. 우리의 먹거리는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농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땅과 농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분명히 이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완성된 완제품들을 사서 먹어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겨울이 되면 김장김치 버무려서 그 김치 속을 먹는 재미.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그 단단했던 그 떫은 감을 가지고 익혀서 홍시가 돼서 그걸 먹어봤던 그런 경험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억들이 우리한테는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까? 먹는 일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일이 결국은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같이 돌보는 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을 사람들이 더 잘 알아가면 좋겠다.